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푸른 산자락이 감싸 안는 작은 마을에 오금수는 낡은 한옥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이끼가 끼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따먹을 사람도 없이 그저 떨어져 썩어갔습니다. 이른이 넘은 오금순의 하루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에 핀 들꽃에 물을 주고 마루에 앉아 초록이에게 말을 건네는 일상이었습니다. 초록아,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저 하늘 보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아침 먹을래? 할머니가 좋은 거 줄게. 초록이는 오금순이 30년 전 서울에서 데려온 앵무새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까만 눈동자로 오금순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오금순은 초록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금순의 집 마당에는 늘 빨래가 나풀거렸습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오금순은 빨래를 손빨래로 했습니다. 물에 손이 닿트고 아파도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손빨래를 하면서 그녀는 종종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금순을 이상한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갑자기 실종됐고 아들은 15해 전에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따금 서울에 사는 딸 민정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가 많았고 오금수는 그런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금순이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 집에는 비밀이 있다니까.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수상하고 딸내미가 얼마나 예쁜데 시집도 못 가게 했잖아. 이런 소문이 마을에 돌아도 오금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 장터에 가도 필요한 물건만 사서 금방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긴 대화는 종종 위험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오금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는 초록이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오금순은 마을 장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회관 앞에 모여있는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다리가 아파 회관 앞을 지나치려 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오금순에게 꽂혔습니다. 금순아, 들었어? 서울에서 내 남편 사건 다시 수사한다더라. 텔레비전에서 봤어. 뭐 옛날 경찰 살인 사건들 다시 파헤친다고 하더구만. 오금순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할머니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금수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오금순과 그녀의 남편 경호, 그리고 어린 딸 민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호야, 너는 어디 있니? 정말 이대로 돌아올 건가? 오금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금순은 자신의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남편의 경찰 배지와 옛날 편지들, 그리고 작은 권총 한 자루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금수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남편 경호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금순아, 왜 그랬어?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오금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을까? 아니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오금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1986년 가을, 빗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젖은 흙냄새. 뒷마당에 파인 구덩이와 묻혀가는 무언가. 다음 날 아침 오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약을 찾아 먹고 밥을 안친 후 초록이의 케이지로 다가갔습니다. 초록아, 일어났니? 오늘은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구나.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가? 오금수는 초록이의 케이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통 때처럼 초록이가 날개를 펴고 케이지에서 나와 마루 난간에 앉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록이는 케이지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만 눈동자로 오금순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래, 초록아? 아프니? 밥 먹기 싫어. 오금순이 손을 내밀었지만 초록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오금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록이의 몸을 살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죽였어?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오금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말한 거지? 집안에는 자신과 초록이밖에 없었는데. 설마. 초록아, 오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초록이를 불렀습니다. 초록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금순이가 죽였어?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말 못하는 앵무새였던 초록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목소리로요. 오금순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오금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초록이는 여전히 오금순을 바라보며 가끔씩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내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록아,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오금수는 멍한 눈으로 초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초록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요? 오금수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은 아니었습니다. 금순이가 그 사람 죽였어?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분명 남편 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앵무새가 30년 전 들었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걸까요? 오금수는 공포에 질려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오금수는 집 안을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초록이가 다시 말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초록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금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금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누르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으니까요.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경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고 또다시 오금순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린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경호는 아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오금순은 남편이 딸에게 가는 것을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날 감시하고 다니는 거지? 경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오금순을 의심했습니다. 경찰로서 무언가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오금순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오금순은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남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린 민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웃들에게는 경호가 급한 출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새벽녘 오금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민정은 이제 40이 넘은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새벽부터. 미안하다. 그런데 집에 좀 와야겠다.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엄마가 좀 아프기도 하고 할 말이 있었어서. 오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수업 끝나고 내려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래, 고맙다. 내일 보자. 다음 날 오후 민정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오금수는 마루에 앉아 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그때 초록이가 케이지 안에서 날갯짓을 했습니다. 민정은 앵무새를 보며 웃었습니다. 초록이 아직 살아있네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래, 초록이는 우리 가족의 모든 걸 알고 있지. 오금순의 말에 민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초록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죽였어? 민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초록이가 말을 해요. 금순이가 죽였어? 초록이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금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민정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멍한 표정으로 초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앵무새의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민정은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초록이가 아버지 목소리로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오금수는 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아, 초록이는 그날 밤 모든 걸 봤어. 내 아버지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이라뇨?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밤 말씀이세요? 민정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모호했습니다. 9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졌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급한 출장을 갔다고만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이 시골로 이사 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출장 간 게 아니야. 오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날 밤에 죽었어. 오금순의 말에 민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는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왔어. 그리고는 또 날 때리기 시작했지. 때렸다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고요? 민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로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경찰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달랐어.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거든. 처음엔 나한테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게도 손을 대려고 했어. 오금순의 말에 민정은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중에 들리던 비명소리, 엄마의 멍든 얼굴,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내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 그리고는 나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지. 내가 울면서 말리자 이번에는 내게 화를 냈어. 내가 내 아버지를 막아섰고 그러다가
오금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요? 내 아버지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 경찰이었으니까 집에 총이 있었지. 그리고는 나를 위협했어. 내가 자기를 감시한다며, 자기 일을 방해한다며요. 민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소리치던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신 거예요? 오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내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몸싸움을 하다가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우리 둘 다 그걸 잡으려고 했어도. 그러다가 총이 발사됐고, 내 아버지 가슴에 총알이 박혔지. 민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난 겁에 질려 있었어. 내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 그리고 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게 싫었어. 그래서 뒷마당에 내 아버지를 묻었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금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차 안에서 계속해서 녹음된 초록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실히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민정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정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민정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1995년 이후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어. 그래서 언제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초록이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민정아. 농담 아니야, 진짜야. 정우진은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앵무새는 믿기 힘들겠지만 증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증인이라고. 앵무새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음성 녹음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특히 전문가 분석을 통해 내 아버지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면. 민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정우진은 사흘의 시간을 주었고 그 후에는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정은 서울에서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 정우진이 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민정이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기요? 뉴스 취재팀인가 봐요. 뭐 살인 사건 관련해서 왔다고 하던데.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둘러 택시에서 내린 민정은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어머니의 집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민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혹시 오금순 씨의 딸인가요? 앵무새가 정말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머니가 3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금수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맞게 무슨 일이에요? 오금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다 알려줬어. 우리 비밀이. 어떻게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초록이 말하는 걸 들었나 봐.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찾아왔었거든. 그때 초록이가 또 말을 했어.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대. 민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서울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경찰이 왔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올 거야. 기자들이 먼저 와서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 민정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초록이의 케이지를 촬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다. 민정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오금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처럼요. 아니에요. 엄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정당방위였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대요. 정당방위. 오금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민정아, 그날 밤 일은. 민정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대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금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6년 10월 15째 날이었어.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 내 아버지는 늦게 돌아왔어. 술 냄새가 많이 났지. 그땐 내 아버지가 어떤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었어.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 민정은 침묵하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었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누구한테 말했어? 내 일에 대해 누구한테 말했냐고.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오금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밀쳤어. 난 바닥에 넘어졌고. 그때 내가 방에서 나왔지. 울면서 아빠에게 그만하라고 했어.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내게 화를 냈어. 너도 엄마 편이냐면서. 오금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다가가려고 했어.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전에도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었지만 내게 손을 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나는 바로 일어나서 내 아버지를 막았지. 그러자 내 아버지는 더 화를 내며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그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총을 들고 나를 위협했어. 내가 내 일을 망치고 있어. 누군가에게 말했지. 정 과장에게 말했지. 그렇게 소리치더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 정 과장이요? 누구죠? 내 아버지의 직속 상관이었어. 정태식 과장이고 가끔 우리 집에 오기도 했지. 오금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난 내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내 아버지는 계속해서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어. 그러다가 내가 총을 빼앗으려고 했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총이 발사됐지. 오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총알은 내 아버지의 가슴에 맞았어. 난 그때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렸어. 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피가 많이 흘렀어. 난 너무 무서웠어, 민정아. 민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금순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민정과 오금수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오금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금순 씨 30년 전 오경호 경감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오금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록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 금순이가 묻었어? 경찰관들은 깜짝 놀라 초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앵무새의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금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춰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오금수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오금순 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정훈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로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어딘가 온화한 구석도 있어 보였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고 몸싸움 끝에 총이 발사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금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처럼요. 한편 민정은 경찰서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이는 경찰에 의해 증거물로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왔어. 변호사도 구해왔어. 정우진 옆에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오금순 씨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자기 방어였고 우발적인 사고였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오금순 씨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민정은 감사의 눈빛으로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약속은 못 지켰지만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해.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조교수 동료였습니다. 민정 씨, 뉴스 봤어요? 당신 어머니 이야기가 전국에 보도되고 있어요. 민정은 깜짝 놀라 TV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대기실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오금순의 집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경찰관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당시 경찰관의 아내였던 오금순 씨의 집 뒷마당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한 앵무새의 증언이라고 하는데요. 민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초록이의 영상도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앵무새에게 발각된 살인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 하단에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정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비극이 온 나라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경찰서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금순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김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내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오금순 씨의 주장대로라면 정당방위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시신을 은폐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일이라 증거가 부족할 텐데. 그게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어요. 어머니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경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확보해야 해요. 그때 민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민정아, 급히 와야 해. 육골이 발견됐어. 민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30년 만에 아버지의 시신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민정과 김 변호사는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는 더욱 혼잡해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금순 씨의 집 뒷마당에서 육골이 발견됐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오경호 경감의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조사 중이야. 긴급 체포 상태야. 체포. 아직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김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정 씨, 어머니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져와야 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려면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정우진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경찰차를 준비해 줄게. 뒷문으로 나가자. 민정과 정우진 그리고 한 명의 경찰관이 함께 오금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주변도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나무 서랍장을 열자 오래된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경찰 배지와 함께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정은 사진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경찰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사진 뒷면에 정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것 좀 봐. 정우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 과장이구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직속 상관이라고 했어. 아버지가 마약 수사팀에 있었다면서. 정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 정 과장이 혹시 정태식 전 청장 아닐까? 전 청장? 얼마 전에 은퇴한 경찰청장이야. 1986년대 마약 수사대에 있었다가 승승장구해서 결국 청장까지 올라갔어. 일기장과 사진, 테이프를 모두 모아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었군요. 어쩌면 오금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경찰서 안이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금순이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였습니다. 엄마! 민정이 달려갔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민정아. 오금순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검찰 송치 전까지 구금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DNA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민정이 항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민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법적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 구치소로 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금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저 슬픈 표정만 남았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엄마는 이제 다 내려놓았어. 오금수는 경찰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를 비췄습니다. 앵무새에게 발각된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장면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힘내, 민정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6년 10월 10일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정 과장이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 과장의 인맥은 너무 넓고 나를 감시하는 눈도 많다. 그래도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 내일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는 1986년 10월 15째 날, 그러니까 오경호 경감이 사라진 바로 그날 쓰인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민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 씨입니까? 오금순 씨의 딸이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당신 어머니의 옛 친구입니다. 신혜라고 합니다. 민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언급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당신 어머니에 관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요. 30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민정은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방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바람개비 커피숍 아세요? 1시간 후에 거기서 만납시다. 통화가 끊기고 민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만남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렀습니다. 바람개비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구석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정 씨?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신혜 씨이신가요? 네, 강신혜입니다. 당신 어머니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죠. 신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요. 그럴 겁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신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전부 다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날 밤 나는 당신 어머니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총소리도. 민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신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모든 걸 혼자 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세요? 그날 밤 당신 아버지를 묻는 것을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신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태식 과장이었어요. 민정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태식, 나중에 경찰청장까지 오른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당신 아버지가 총에 맞은 후 당신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했어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내가 막 도착했을 때 정태식도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날 정태식을 만나기로 했었대요. 마약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신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식은 집 안에 들어가 상황을 보더니 당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발적인 사고야. 하지만 경찰을 부르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정태식 과장이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묻었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도 모두 가져갔죠. 어떤 증거요? 당신 아버지는 정태식이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걸 검찰에 넘기려고 했던 거죠. 민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말한 것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태식이 어머니를 도왔을까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면 자신의 비리도 드러날까 봐서요? 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정태식과 당신 어머니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정태식의 가족이 반대했고 결국 당신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와 결혼했죠. 그래도 정태식은 여전히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도와준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당신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을 테죠. 그건 그녀에게 아픈 과거니까요. 민정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신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정태식이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해요. 당신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진실을요. 어떤 진실이요? 정태식은 당신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당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그녀를 동정해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의 마약 비리는 덮이고 당신 어머니만 살인자로 남게 될 거예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정태식은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요. 신혜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전 그날 밤 내가 몰래 찍은 사진이에요. 정태식이 당신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를 증거로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록이. 초록이요? 어째서요? 초록이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태식의 목소리도.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초록이가 정태식의 목소리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앵무새는 특별한 상황에서 기억한 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30년 동안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한 것처럼. 어쩌면 정태식의 목소리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민정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정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을 만나 신혜에게 들은 이야기와 받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이 사진만으로도 정태식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초록이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해갔잖아. 정우진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면회를 추선해 볼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때 경찰서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큰일이 있나 봐. 그때 박 형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정 씨 큰일 났습니다. 초록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야간에 증거보관실에 침입해서 앵무새를 가져갔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초록이를 가져갔을까요? 정태식일까요? 그때 민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정 씨, 저 정태식입니다. 민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태식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당신 초록이를 가져갔죠?
그래요, 그 앵무새는 위험하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민정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버지의 증거를 빼앗고 어머니를 이용한 것도. 전화기 너머로 쓴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서요. 그러면 앵무새를 돌려드리죠. 민정은 정우진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태식을 만나되 녹음기를 준비하고 정우진이 근처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 민정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태식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퇴 후 정태식은 법률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준비됐어? 정우진이 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녹음기는 작동하고 있고 위치 추적기도 켜놨어.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태식 법률사무소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정태식이 각종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 씨 오셨군요. 정태식이 책상에서 일어나 민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시내의 말대로 그는 병을 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초록이는 어디 있나요? 민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군요. 역시 오경호의 딸답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뒤로 가서 천으로 덮인 세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초록이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사합니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록이는 케이지 안에서 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죠? 정태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요. 정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내가 말했군요. 그 여자는 언제나 참견하길 좋아했어. 당신은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마약 비리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를 위협했죠. 정태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일부만 맞습니다. 사실은 더 복잡해요. 그는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오경호는 내가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맞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거래했어요. 하지만 그건 더 큰 조직을 잡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중 스파이였어요. 마약 조직에 침투해 내부 정보를 얻고 있었죠. 오직 당시 청장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경호는 내가 진짜 비리에 연루된 줄 알고 수사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증거가 있나요? 정태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 작전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했죠? 정당방위나 사고였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어머니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금순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키다니요?
금순과 나는 과거에 특별한 사이였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고요. 정태식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전히 금순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판단은 그려졌어요. 금순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내 비밀 임무가 드러나면 전체 작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때 초록이가 케이지 안에서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정 과장님 죽여야 했어. 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록이가 그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조용히 처리해. 민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한 말을 초록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태식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오경호에게 한 말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필요 없어지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죠. 그건 작전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오경호는 그 말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내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정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민정 씨, 나는 이제 모든 진실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30년 전 일에 대해 모두 말하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무죄라는 것도요. 민정은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왜 갑자기? 신혜가 당신에게 말했겠지만 나는 곧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금순이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태식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록이는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그 앵무새는 중요한 증인이니까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초록이의 케이지를 들었습니다. 초록이는 민정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도 가져가세요. 당신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정태식은 모든 파일을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 떠나려 할 때 정태식이 불렀습니다. 민정 씨. 네. 당신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모든 일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민정은 잠시 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민정은 초록이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우진이 바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녹음 잘 됐어? 응,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그리고 정태식이 검찰에 자수하기로 했어. 내일 아침에.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젯밤 전 경찰청장 정태식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정태식 씨는 30년 전 발생한 오경호 경감 실종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고백을 남겼으며 민정은 충격에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태식이 자살했다고요? 그가 검찰에 자수하기로 약속했는데 급하게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뉴스 봤어? 정태식이. 응, 방금 연락받았어. 유서와 함께 추가 증거 파일들도 이때 모두 검찰로 보내졌어. 그럼 어머니는? 좋은 소식이야. 검찰에서 오금순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어. 지금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래. 민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석방되는구나. 지금 바로 구치소로 갈게. 오금수는 구치소 문을 나왔습니다. 햇빛에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달려가 오금순을 안았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집에 갈 수 있어요. 오금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식이 자살했대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금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도 30년 동안 고통받았을 거야. 민정은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오금수는 묵묵히 민정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정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봄이 완연한 4월, 벚꽃이 만발한 서울의 한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금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민정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정우진은 멋진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너무 긴장돼요. 민정이 준비실에서 물었습니다. 오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예쁘구나. 민정아, 내 아버지가 볼 수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엄마가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도.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정과 정우진이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며 오금수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리는 동안 오금수는 잠시 정원으로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녹색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초록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새일까요? 앵무새는 오금순 가까이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오금수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로가 정말 너니? 앵무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었습니다. 오금수는 손을 내밀었지만 앵무새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결혼식을 보러 왔니? 앵무새는 마치 대답하듯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 목소리는 초록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초록이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초로가 너도 행복하게 살아. 앵무새는 한 번 더 울더니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벚꽃 잎사귀 사이로 사라지는 초록색 날개를 바라보며 오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뭐 하고 계세요? 아니, 그냥 벚꽃 구경하고 있었어. 방금 녹색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설마 초록이었을까요? 오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우리를 축하해 주러 왔을 수도 있지.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초록이가 자유롭게 날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오금순의 집에는 새로운 녹색 앵무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앵무새를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고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금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저녁 오금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녀의 어깨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야, 민정아, 그리고 초로가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오금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는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행복, 함께. 오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고.
마치 말 못하는 앵무새가 갑자기 진실을 말했듯이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이 찾아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답니다.